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152페이지 들어가면 되겠죠? 152페이지. 오늘은 고전 시각 끝내고 오늘부터는 바로 현대시 들어가겠습니다. 현대시.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죠? 일단 세로 한 개 파고 앞에 서정갈래 이야기를 하면서 고전 시가가 있었고 그리고 현대시가 있는데 현대시가 있는데 어떻게 나누지냐면 우리 민족한테 큰 일이 있었죠. 그죠? 어떤 일이냐면 바로 근대화입니다. 근대화가 있었거든요. 근대화가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천지개벽과 다름이 없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느꼈던 그런 뭐 충격으로 따지면 지금으로는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어느 정도냐면 그 외계인들이 나타나서 생전 처음 본 뭐 타임머신 이런 거 보여주는 수준의 그런 천지개벽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이전까지 해왔던 건 다 옛날 것에 불과했고 지금 근대화가 진행돼서 들어오는 새로운 문물들은 정말 사람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이라고 뭐 마법처럼 여겼으면 뭐 축음기라든지 아니면 뭐 전화, 전기, 전구 이런 것들은 최근으로 따지면 뭐 스마트폰 혁명 뭐 그런 것보다 더 대단한 그런 엄청난 대격변이 바로 근대화입니다. 근데 근대화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노래 장르, 그러니까 서정장으로 치자면 뭐 시조 그 시절에 그리고 뭐 가사 이런 애들 남아있었던 시절이고요. 그리고 또 근대화가 들어오면서 그때 생겼던 게 뭐라 그랬죠, 그죠? 신체시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신체시는 자신의 감정을 노래하는 것보다는 근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라고 했는데 이게 아직 뭐에 미치지 못했냐면 현대시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랬죠. 현대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현대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현대시에서 현대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전의 시들은 현대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이제 현대시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모든 서정갈래는 뭘 찾게 되냐면 이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뭐에서부터의 자유냐? 주제. 이전부터 자유로웠지만 주제 그리고 묶여 있었던 음보, 음수율. 시조 아시죠? 그죠? 시조면 마지막 종장 셋째 줄 세 글자여야 되고 이걸 어기면 시조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또 평시조 무조건 몇 음보죠? 사음보. 가사 몇 음보죠? 가사 사음보고. 이런 주제라든지 음보라든지 음수율이라든지 숫자라든지 모든 것에서 현대시는 뭘 얻기 시작하냐면 바로 자유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대시는 바로 뭐에 대한 장르냐면 바로 자유로운 장르가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주제라든지 음보라든지 음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챙길 필요가 없는 정말 시로서의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가 들어오면서 이전과 구분되는 이러한 현대시만의 특징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지만 그럼 이전까지 있었던 우리나라에 있었던 뭐 시조니 가사니 고려가요니 그리고 뭐 향가니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옛날에 있었던 고전 시가가 바로 현대시로 뭐가 되는 거냐면 현대시로 계승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현대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뭐 식민지가 되면서 외국어를 그냥 바로 갖고 와 버렸다. 그냥 이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전통을 계승하지 않고 이건 따로 떨어져서 그냥 지 혼자 그냥 수입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왜냐하면 교과서에서는 바로 현대시는 뭐의 계승이냐? 바로 과거에 있었던
고전 시가의 계승이다. 우리 민족의 미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계승이 되어 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맨날 첫날 나왔던 게 바로 이별의 정한 아시죠, 그죠? 그래서 진달래꽃이랑 앞에 나왔던 서경별곡 이거 해놓고 뭐가 계승됐느냐? 우리 민족의 미식이 계승됐다. 이별의 정한.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서 맨날 첫날 시험 문제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현대시가 되면서 뭘 얻었느냐? 바로 자유를 얻었다. 음보나 음수율 이런 것에서 벗어난. 그리고 뭐로 즐기게 됐냐면 시로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뭐였죠? 이전까지 고전시가 노래로 즐겼죠. 그죠? 근데 자유시는 노래 안 부르죠. 그죠? 온전히 뭐로 즐기냐면 바로 시로 즐기게 되었습니다. 운율만 있는 그런 시로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쌤 그럼 현대시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라고 하는데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죠? 당연히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수능을 치면 수능에 문학이 있죠. 그죠? 수능에 문학이 있으면 크게 어떻게 나누냐? 크게 문학을 어떻게 나누냐면 크게 고전과 그리고 현대로 나눕니다. 크게. 그리고 어떻게 나누냐면 고전, 운문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서정 장르랑 그리고 서사 그러니까 소설 고전운문, 고전소설 그리고 현대도 현대시인, 현대운문 그러니까 현대시랑 현대소설 크게 이렇게 얘네 네 명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문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네 파트입니다. 시험 문제도 수능에 나가더라도 뭐 33, 33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제일 메이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시 파트가 되게 중요한 장르라는 거 문학의 2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시만 문학의 25%. 자, 그런데 현대시랑 고전시가가 시험 문제에 나오거나 수업하는 또 살짝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아까도 현대시는 자유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개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에 따라 다르냐? 작품 하나마다 다 달라서 그것을 묻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작품 하나하나마다 개성적이고 특징이 다 자유롭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하나로 묶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시는 작품 하나하나의 개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 방식 아니면 여기서 드러나는 주제의식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개성을 위주로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또 추가로 한 게 더 자면 뭐 작가라든지 작가별로 이런 작가는 이런 개성을 지니고 있더라. 자 그리고 80년대 작품 80년대 민주화 투쟁이 한창이었죠. 그죠? 정치적인 시가 많이 등장한다든지 그리고 70년대 도시화가 되면서 인간 소외에 대해 이야기한다든지 그리고 그리고 50년대 전쟁 이후에 무력해진 사람들의 비관적인 시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대별로 나타나는 이런 개성들 이런 것을 위주로 파악하는 게 공부하기 편하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배우면 공부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내기도 힘들고 그리고 공부하기도 힘들고. 자 그런데 고전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유행이라 그랬는데 장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르랑 갈래랑 똑같은 말인데 이런 거 보면 길거리 나가면 이렇게 입고 있는 사람들 수백 명이죠. 그죠? 그래서 고전 시가를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려가요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했던 건 여음구 그리고 민간의 노래가 궁중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종류죠.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이런 사람도 옷 입는 게 야 발목에서 바지가 끊겼네. 아 이런 특징들이 이 사람들한테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러니까 장르의 특징이 얼마나 작품에 잘 나타났는지 그러려면 뭘 알아야겠어요? 장르를 알아야겠죠. 그죠? 그 장르만이 가진 특징들, 그게 얼마나 작품들 속에 잘 나타났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고전 시간은 양도 많고 고전 시간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르별 특징, 그러니까 그 시절 유행했었던 특징을 바탕으로 파악한다면 현대시는 그런 식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각 시에서 나타난 개성을 위주로 파악해야 되고 그것이 힘들다면 작가나 10년 단위로 나타나는 시대별 특징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쌤 그럼 똑같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다른 게 뭐냐면 시대별로 나타나는 특징에서도 80년대에도 쌤 그럼 80년대에 나온 시들은 다 민주화 투쟁 이야기인가요? 아니거든요. 80년대에도 안 그런 작가들 셀이 배겼고 그래서 현대시는 하나로 묶기 힘든 그런 정말 자유분방한
개성들이 나타난다면 고전시가는 바로 그 장르만이 가진 특징들, 평시조다, 사원복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장르별 특징들을 파악하고 그것이 어떻게 그 장르 특징이 각각 개별 시에서 나타났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152페이지 표입니다. 모닥불 들어가겠습니다. 모닥불이라는 시인데 시골 가면 나오죠, 그죠? 시골에 가면 예나 지금이나 뭐가 부족하냐면 그게 부족합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 되면 쓰레기차가 와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거든요. 우리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해 있고 도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창원이라는 도시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처리가 되는데 시골 가면 그 넓은 시골에 쓰레기차 다니면서 수거를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죠? 옛날에도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이나 가을에 시골을 지나가다 보면 연기 냄새, 탄내가 나는 걸 느껴보셨을 겁니다. 뭐냐면 바로 사람들이 이런 드럼통 하나 구해와갖고 거기다 쓰레기라든지 불필요한 게 있으면 다 태워버립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놔둬도 수거를 해갈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트럭들이 와서 뭘 할 수가 없냐면 쓰레기를 수거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쓰레기를 수거해 갈 수 없으니까 다 태웁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든지 뭐 페트병이라든지 나올 수 있는 모든 물품을 다 태워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비료로 쓰거나 아니면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화재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거죠. 자, 근데 모닥불은 언제적 시냐면 바로 1900년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지어졌던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절에 무슨 트럭이 쓰레기를 수거해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추우면 모닥불 펴놓고 거기에 쓰레기 집어넣고 그리고 나무 집어넣고 이래갖고 서로 불을 쬐었던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죠? 현대시는 개성이 너무 강해서 뭐 할 수밖에 없느냐면 그 시대, 10년 단위 위주로 아니면 작가 단위 위주로 쪼갤 수밖에 없는데 공부를 좀 넓게 하려면 그래서 시인 이름이 뭐죠? 백석이죠, 그죠? 백석. 요거 백석이란 사람이 시인데 평안도 사람이에요. 평양 사람인데 백석시 들어가기 전에 요거는 일단 적어 놓습니다. 백석시의 특징 정지해 놓고 자 적으셨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생겼죠, 그죠?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었다고 합니다. 잘생겨서 인기가 엄청 많았다네요. 추가로 엄청난 바람둥이였습니다. 실제로 바람기가 대단한 남자였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 좀 바람기가 있었죠. 가는 곳마다 기생이라든지 좀 어여쁘신 여성분들이랑 정분이 나는 걸로 유명했었다고 합니다. 자기도 자기 잘생긴 줄 알았나 봐요. 자, 근데 백석씨의 특징이라 나왔는데 요거 중요합니다. 백석씨가 나오면 요건 보통 물어봅니다. 평안도 방언 사용. 왜냐하면 지금 봐도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되고 평안도 분들이 안 계시죠, 그죠? 그래서 평안도 방언이 사용되어 있는데 백석이 평안도를 살았으니까 평안도 말을 쓴 게 당연한데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평안도 방언 사용이 특징이다. 아마 평안도 방언이 사용됐는데 알아듣지 못할 정도라면 아마 옆에 해석을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방언이 사용되면 당연히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겠죠? 바로 토속적이고 향토적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토속적이고 향토적이라 그랬는데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토속적이고 향토적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촌빌입니다. 촌빌. 촌동네 느낌 나는 거. 촌빌. 고향 느낌 나는 거. 그래서 토속적이고 향토적이다. 그러면 뭐라 보시면 되냐면 농촌이 나오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시골이 나오거나 추가로 뭐까지 나와주면 되냐면 바로 방언 사투리가 나와주면 촌빌이 나겠죠. 그죠? 강남 가서 촌빌 난다 그럴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도시비리지. 그런데 토속적이고 향토적이라 한다면 바로 시골, 농촌, 사투리 요 사박자가 있으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바로 토속적이고 향토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공부하기 편할 겁니다. 자, 그리고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거 촌비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향에 대한 그림.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바로 백석시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평안도 출신인데 활동을 어디서 했냐면 남한에서 했습니다. 서울에서 도심을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으니까 지은 시들이 보통 뭐에 대한 그림이냐면 고향에 대한 그림, 그리고 떠돌이 삶에 대한 뭐 안타까움, 뭐 외로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백석시들 보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잘 나타나고요. 그리고 네 번째도 중요합니다. 평범한 인들의 소박한 삶 이런 것들이 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시를 쓴다 하면 감정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뭐냐면 뭐 사랑, 뭐 슬픔,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백석시는 이런 것들보다는 평범한 인물들의 소박한 삶이 나오니까 그 평론가들이 보니까 야 이건 참 이런 거 뭐 남들 개나 소나 다 쓰는 사랑, 슬픔 이런 거 할 법한데 야는 아니다. 야는 뭐가 있다? 개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백석시를 상당히 높이 쳐줬고요. 그리고 이분이 평안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 북한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뭐 했느냐면 그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북한으로 지발로 올라갔다면 솔직히 얘는 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북한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북한으로 지발로 올라간 시인들에 대해서는 뭘 됐냐면 금서처분, 검열받았습니다. 검열당했습니다. 금서처분. 그래서 거의 뭐 90년대까지 뭐 했느냐 백석시는 절대 입에 대지도 못했습니다. 막 백석시 입에 댔어 그러면 어디서 찾아오냐면 국정원 그때는 안기부였죠, 그죠? 그런 데서 찾아와서 감히 네가 백석의 시를 연구해 이런 식으로 잡아갔던 거죠. 그런데 한 2000년도, 1900년 되면서 민주화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면 야 백석이란 시인이 있는데 장난 아니더라. 시 좀 쓰더라. 이런 식으로 금서와 검열이 풀리게 되면서 거의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인 랭크 뭐 5위, 베스트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기까지 정말로 인기 있는 시인이 됐죠. 실제로 모닥불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여운암골죽이라든지 여승이라든지 이런 시들 수능에 다 나왔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감각이 좋다. 백석은 진짜 시 좀 쓸 줄 안다. 이런 식으로 다들 인정을 한 바 있는 실력자입니다. 자, 152페이지 본문 한번 가보죠. 자, 모닥불 보겠습니다. 자, 1년 시작하면서부터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 전 시간에 배웠던 사설시조처럼 막 늘어놓습니다. 나열법이죠. 그죠? 열거법 혹은 나열법이라는데 요소들을 3개 이상 막 줄줄이 늘어놓으면 나열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니도, 너울쪽도, 직건불도 알아들으신다면 평안도 분이실 겁니다. 아니죠. 그죠? 새끼오리도, 헌신짝, 버린 짝을 바로 헌신짝이라 그러죠. 소똥도, 갓신창 옆에 나오는데 가죽신 밑창도, 개니빠디도 그러니까 개의 이빨도 심지어 진짜 개의 이빨을 태웠을까? 그리고 너울 쪽도, 널빤지도, 집건불도, 지푸라기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헝겊조합도, 막대꼬치도, 기와장도, 닭의짓도, 심지어 닭깃털도, 개터럭도 타는 모닥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죠? 개터럭까지. 보잘것없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들이고 어디다 태웠죠? 모닥불에다 태워버려요. 왜냐하면 헌신장, 소똥, 갓신장, 개니빠니 이런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태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쓰레기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불태워서 버린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것들이 이렇게 태워버린다. 자, 그런데 보잘것없는 것들을 태우는데 이걸 혼자 태우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태웁니다. 제당도,
제당은 뭐 한 사람이냐면 옆에 나오죠, 그죠? 제사를 지내거나 옛날은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제사를 제일 높게 모시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집안의 제일 어른이라고 모셨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마을에 같은 마을에 같은 집안 사람들 많이 살았죠, 그죠? 그래서 제당이라 친다면 그 마을 최고 유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최고 유력자, 권력자도 그리고 초시도, 과거 급제한 사람들. 그래서 과거 시험 급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기서 노인이라네요. 나이 많은 사람도, 문장도, 학렬과 나이리 제일 그 가문의 제일 윗 늙은이도 그리고 더부사야리도 나이 작은 사람도 새사이도 새사이가 됐단 말은 무슨 말이죠? 새사이 갓사돈 막 우리 마을에 들어왔거나 막 우리 가문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 살았던 사람이든 지금 막 우리 마을에 지금 들어온 사람이든 나그네는 심지어 뭐가 아니죠? 우리나라 우리 마을 사람도 아니죠, 그죠? 나그네 그냥 지나가던 사람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땜쟁이도 큰 개도 심지어 사람도 아니라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줍니다. 자, 그러니까 가문의 차이, 그리고 나이의 차이, 그리고 뭐 심지어 종도 다르고, 그리고 나이도 다르고, 그리고 권력도 다르고. 하지만 이 사람들도 다 어떻다? 모닥불 앞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건 적어 놓습니다. 바로 평등해지는 거죠. 추우니까 모닥불 쬐야죠, 그죠? 평등해지는 거, 그리고 화합해지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연에서는 모닥불 앞에서 그저 쓰레기를 태울 뿐인데 그걸 통해서 뭘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 마을이 평등과 화합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안 끝나고 우리 마을을 이 모닥불, 쓰레기 태우는 모닥불이 우리 마을을 엮는 것에서 떠나서 어디까지 엮는지 봅니다. 자,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압이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하게 몽둥바리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한다면 모닥불을 쬐면서 여기에 무슨 사연도 있었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고아로 서러운 아이로 불쌍하게도 몽둥발이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옆에 보면 그 다 딸려붙은 것이 다 떨어지고 몸뚱이가 나온 물건인데 제가 볼 때 아마 요거는 고아가 됐다는 게 그 몽둥바리처럼 혼자 고아가 됐다는 그런 슬픈 역사가 있다. 이런 것까지. 그래서 이 모닥불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고아가 된 슬픈 역사까지도 있다. 그래서 뭐 하냐면 바로 슬픈 역사까지도 우리 마을에 있었던 우리 할아버지가 겪었던 슬픈 역사까지도 그래서 평등과 화합 이연에서 수평적으로 이렇게 넓어진다면 어디까지도 모닥불이 엮어갔냐면 지금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들이 지니고 있는 그런 불행한 역사에 대해서 역사적까지도 과거와 현재까지도 이어주는 그래서 모닥불이 그저 쓰레기를 태우는 게 아니라 이런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153페이지 학습활동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한번 다 해보시고 다 하셨으면 한번 모범 답안을 보도록 합니다. 모범 답안이지 여러분도 있었던 게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1년 열정 어떤 특징? 그래, 쓸모가 없는 보잘것없는 것들이다. 쓰레기니까 태우겠죠, 그죠? 자, 2연 모두가 둘러서서 모닥불을 쬐는 시적 상황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평등하게 어루어져. 제일 중요한 거 요거겠죠, 그죠? 평등하다. 그래서 쓰레기 태워도 마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도 심지어 이 마을에 새로 들어온 사람도 그리고 마을 사람이 아닌 나그네도 그리고 인간도 아닌 개까지도 모닥불을 쬐고 있다. 춤 쬐야지. 뭐 이런 식으로 평등하다. 자, 그리고 이거 아까 이야기했죠, 그쵸? 그래서 자, 할아버지의 불행과 우리 민족의 불행을 연결시키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바로 누가 하고 있다? 바로 모닥불이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현상 특징. 뭐 시가 나오면 당연히 표현상 특징 나올 건데 요거는 알아두셔야겠죠, 그죠? 뭐 위주로 알아둬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주요 시인은
한 번 듣고 말 시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냥 시 하나 잘 써갖고. 근데 백석 같은 시는 여러 시를 잘 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러 시가 시험이나 혹은 모의고사, 수능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데, 자, 아까도 이야기했었죠? 평안방언, 평안도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평안도 이야기를 하니까 고향 마을을 구체적으로 재현하고, 뭐라 그랬냐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난다 그랬죠. 평생 그 전쟁 끝나기 전까지, 죄송합니다.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 어디 있었냐면 그 서울이나 남한을 돌아다녔고, 그러니까 고향 마을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또 고향 마을이 생각나니까 당연히 고향 얘기를 하면서 향토적 정서, 향토적 정서 이야기했었죠. 촌빌, 사투리, 농촌, 시골, 요런 것들. 쌤, 그럼 농촌만 향토적 정서인가요? 아니면 어촌도, 그러니까 개발 안 된 지역들을 향토적 정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족 공동체. 옛날 마을에는 가문이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친족 공동체의 삶을 생생하게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우고. 자,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펜으로 초록 색깔로 찍어주는 것만. 자, 그래서 평안도 방언 사용 뭐 하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뭐를? 바로 백석의 고향을 사실적으로 형상하기 위해 평안방언을 사용하였다. 자, 그리고 사투리를 쓰니까 뭐가 나온다? 사투리를 쓰니까 향토성이 느껴진다. 향토성, 촌빌, 사투리, 시골. 아시겠죠? 그죠? 간단하게 이해합니다. 자, 뭐도 일가의 연애 보니까 새겨울이 던 시작도 재당 조시도 문장도. 자, 그래서 다 적을 필요 없고 다 적을 필요가 없고 바로 평등하게 불을 쬐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만 적었습니다. 평등하게 불을 쬐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생생하게 이런 거 적을 필요 없고. 자, 그리고 요거는 나올 만하죠. 그죠? 내용은 빼더라도 반복하면 뭐 생긴다? 운율 생긴다. 반복은 운율, 반복은 운율. 그래서 여러분들 듣는 노래들 보면 반복이 계속 나올 겁니다. 반복해야 흥겹거든요. 아마 욕도 계속 반복하면 흥겨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면 뭐든지 흥겹다. 자, 오늘은 153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